교육 대교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저술가 곽재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조우종 씨. 네. K-팝보다 해외 수출 규모가 9배나 더 많은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정답, 오징어 게임. 아, 영상, 영상. 영상. 아, 방송 영상도 물론 그 규모가 크지만 그렇죠. 정답은 틀렸습니다. 뭡니까? 전체 한국 콘텐츠 수출 품목 중에서 네. 67%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효자 상품은 바로 K-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 게임 사업하세요? 굉장히 홍보성 멘트를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게임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자랑스럽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때 사실 게임은 그 문구사 앞에 사실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갤러그 같은 거. 예, 아니면은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팩맨. 아세요? 알죠. 이렇게 생겨 잡아먹으면서 다니는 거. 그런 거 예전에 하다가 이제 대학교로 와서는 이제 땡땡 크래프트. 크래프트. 많이 했죠. 예, 그거부터 땡트리스부터 해가지고. 대포 쏘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실 게임 한다 그러면 안 좋게 봤어요. 맞아요. 넌 맨날 PC방 가 있냐, 게임방 가 있냐, 거기 뭐 이렇게 그래서 안 좋았는데 안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격세지감 너무나 달라졌죠. 게임이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정도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뭐 게임으로 이름이 높은 페이커 선수, 당당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자랑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게임을 중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약 26억만 명, 26억 정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보면 약 2,500만 정도, 뭐 한 2천만 대 정도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아서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양성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 학교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분야를 이끌 정말 전문 인재들을 육성하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교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먹서먹 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시회를 하는군요. 떴다. 3학년 개발자 그리고 2학년들. 오픈월드라는 장르의 게임이 있거든요. 넓은 세계를 모험하는 게임들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그 장르에 대해 도전하는 게임으로서 좀 뿌듯하긴 하지만 그만큼 고등학생이 뭔가 만들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완성도가 많이 부족해서. 이곳이 바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코드인데 어쨌든 해가지고 값을 세팅을 하면 얘가 한 개. 지금부터 우리 학교를 소개할게. 우리는 아침에 학생들이 신청한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 기숙사표가 정말 좋지? 학교로 등교하고 나면 독서, 게임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우리들의 메인 종목인 전공 과목들을 소개할게. 우리 학교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엔진, 게임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등의 과목을 배워. 우리 학교에는 전공 동아리 활동이 존재해.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지. 이곳은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나 졸업 작품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실이야. 선생님들의 멘토링도 이곳에서 진행되지. 야간이 되면 학생들은 기숙사 학습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자율적으로 진행해. 우리 학교 참 멋있지? 우리 한번 함께 해보지 않을래?
기다리고 있을게. 프로젝트 실무라는 수업인데 프로젝트 실무는 학생들이 각자 개별 프로젝트를 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게임 개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개발이라는 거는 그냥 코딩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또 개발하면서 자기가 작업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에는 10시간 정도, 2학기에는 더 많이 14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3학년들의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메인 개발 맡아주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기획 같이 하면서 아트도 같이 해주고 있었죠. 네, 총 5명이 같이 팀입니다. 실제 게임 회사들이 저렇게 구성돼 있어요. 팀장님도 있네. 여기 회사네, 회사. 이거 만든 거라고요? 만들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이 학생들한테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한 건 작년 9월 달부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만들기 시작한 건 올해 한 3월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할게 그럼. 탱크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탱크가 조금 약간 이제 집중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캐주얼하게 갈지 아니면 무겁게 가야 될지 이거 진짜 계속 싸웠어요. 서로 약간 말을 미루다가 안 해가지고 뒤늦게 오해가 생겨서 싸운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마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게임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애들끼리 좀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그래서 수시로 팀이 깨지고 또 저희가 이제 늘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모였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게임에서 이 부분을 좋아했던 아이와 이 부분을 좋아했던 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서로 인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깨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한 발짝 양보했을 때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는 걸 경험하는 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죠. 결과물 낼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저희 졸업작품 전시회 진행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호평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탱크의 느낌을 잘 살렸고 슈팅 게임 특유의 타협감을 잘 살렸다는 호평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단지 이제 맵 배치라든가 약간 물리 작용에서 좀 버그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이 컬업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회 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게임 개발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 내가 약간 아쉬운 거?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테일한 사운드가 없는 것 같아. 아, 디테일한 사운드 중요해요. 내가 전차가 딱 선택을 하면은 전차 시동 소리가 들린다던가 뭐 누를 때마다 뭐 철컥, 쥐용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좀 덜한 게 좀 게임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 아, 그냥 이렇게 배경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을 해서 할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자라고 하는 반복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학교에 관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아이들이 일자별로 무엇을 했는지, 주별로 뭘 했는지, 또 월별로는 뭘 했는지를 올리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걸 또 통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특정 분야를 만 시간을 학습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금 하루에 12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년을 하면 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고에서 이제 게임 개발자라는 꿈을 키웠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만들었네 약간 이러고 나중에 꼭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게임 개발자가 되세요 약간 이런 말을 들으면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 분야가 모여서 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게임 개발자들인가 봐요. 이게 뭐 이제 시간 구성인 거죠, 시간표. 이런 식으로 한 주에 최소 7명의 사람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든 활동할 때.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야기의 구조와 하수를 잠깐 간단하게 볼 건데 춘향전에서 누가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게 제목은 춘향전이지만 누가 좀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니? 누구예요? 이몽룡이요. 그걸 용자라고 하는데 우리 게임에서는 보통은 이 세계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있어요. 저 점프하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다. 뛰어다니는 문학이 갖는 기능을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지혜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익혀가는 그런 거 뭐 게임 리터러시 뭐 삶이죠.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인문학을 삶이라고 하듯이 게임을 통해 어떤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자녀의 진로 지도에 되게 고민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게임 회사의 A2C라는 학부모님들이에요. 해주실 텐데요.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내 아이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를 아시면 이제 아이들과 더 대화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애가 게임만 하면 불안하고. 그죠. 게임 제작은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7단계 정도를 크게 나눌 수 있고 컨셉, 기획, 게임 원화를 그리고 그래서 고도화, 프로그래밍, 시장성 테스트, 게임 디벨롭, 게임 출시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 게임 마스터 보는 분들은 이미 시작점이 좀 달라요. 영어 상승률이 굉장히 다른 분들이 높을 것 같다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 네.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 디자이너,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총 4명은 거의 필수로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사회에서 일하는 것 갖다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 대학교 나오는 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믿음이 가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예. 걱정이었던 마음이 지금은 내려놨다? 네, 많이 내려앉았죠. 네, 게임이라는 산업은 앞으로 없어질 산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형태는 게임이지만 게임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부에서도 산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 산업 부분에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망을 되게 높게 봤어요. 이건 뭐 사실 고등학교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개발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는 데네. 내가 이걸 즐기는 거에서 나가서 막 개발하고 서로 막 협의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참 본인들도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가 2020년에 설립된 신생학교에 속하는 편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게임 콘텐츠 분야의 마이스터 학교는 요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가 최초이자 또 유일한 학교라고 하네요. 제가 아는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 그 명장을 만들어내는 뭐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뭐 반도체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마이스터고가 정확히 뭡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저 일반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산업에 필요한 걸 가르친다고 한다면 마이스터고는 지금 보셨던 대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특화시켜가지고 뭐 조선, 해양, 반도체, 여기처럼 게임 이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그 해당 분야의 명인, 장인 어떤 그 정말 그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전문가 특화 양성 학교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학부모 설명에도 있었지만 사실 아이들이 게임을 막 즐기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개발하면서 협업하고 또 분업하고 소통하면서 개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춰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소통이나 협업 이런 걸 강조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게 좀 중요할까요? 사실 좀 방대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면 딱 봐도 아 이거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게임을 과연 어떻게 나눠서 서로 각자 배분해서 이 일을 수행을 해가지고 부분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또 합쳐서 돌렸을 때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할까.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서로 협력과 분업의 과정이 계속 무르르듯이 이어져야지 이런 거대한 게임이 하나가 탄생될 수가 있겠죠.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보낸 3년은 어땠는지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교 외관도 예쁘네요. 멋져요. 3학년 두부팀? 저는 팀장이랑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나만 별에 화살표 그리는 거 생각해봤어요. 화살표. 그건 나 직관적이긴 하다. 예지. 예전은 이 철장 부분은 이걸로 기반들이랑 구매를 해서 나눠보고 몽글몽글 뚝딱뚝딱은 이제 3D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제 멀티플레이의 재미를 싱글플레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팻들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팻들과 협업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고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뚱이잖아. 이거지. 프로젝트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거나 아니 교외 대회에서 좀 수상 실적이 있었던 그런 게임들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희 지금 열심히 전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힌트를 줄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방금 손으로 연결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플레이어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가까운 혈당을 없애기. 정말 백지였죠. 그래도 제가 그래픽 쪽은 옛날에 조금 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가 백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보였습니다. 게임 개발에 대한 지식을 아예 모르는 학생도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알려줘가지고 2학년 들고 나서 저한테 맞는 전공을 찾고 그거를 노력해서 계속 파다 보니까 2, 3학년 때는 비교적 1학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특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는 직접 현업에 계신 대표님들도 오고 해서 되게 진짜 현업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가셔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방법을 장점을 이렇게 합의해서 찾아가지고 달려가는 과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얀 백지였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실력자가 됐어요. 스스로도 뿌듯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포트폴리오 좀 점검하고 있어요. 이제 곧 기숙사를 나갔는데 그 3년 동안 했던 작업물들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작업한 개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배경 그래픽이나 아니면 기획이랑 개발이랑 사운드까지 혼자 하면서 이제 게임 개발에 전반을 좀 익혔고
교내 프로젝트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게 되어서 되게 뜻깊은 제 첫 게임이에요. 음악까지 했어요? 아, 네, 음악까지 만들었어요. 음악은 어떻게?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좀 배워서 좀 작곡이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조금 되더라고요. 시바견이죠? 네. 파이팅 시바. 와, 이렇게 많은 걸. 와, 3년간 만든 게임들인가 봐요. 많아요.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백지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좀 현업체 신입 정도로 주니어로 갈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짐이 너무 많아. 3년 동안 살았다. 고생했어. 다 끝났네.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아, 저 이제 취업해서 학교 나가서 집에서 회사 다니려고요. 취업이 결정된 거예요? 아, 네. 언제 됐어요? 한 2, 3주 전에 됐어요. 그러면 출근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출근해요. 마포 쪽으로. 챙겨가야 될 거. 어머니이세요. 짐 빼야 되니까. 대학을 가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민영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할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다 아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 든든해요. 만들었던 게임을 하고 계시니까 뿌듯하기도 하고요. 하시는 플레이를 보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을 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고 귀엽기도 하고 신선하고 학생들이 만들었다기에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스펙타클하게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인생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꼭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게임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고 좀 더 어엿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스터고에서 3년 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업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재밌는 게임 만들어서 대한민국 게임 업계를 밝히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다. 대학교까지 많죠. 가서도 이런 네. 아까 어머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민영이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미리 알고 또 가고 있으니 네. 참 대견하고 뿌듯하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일찍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그 하나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일찍부터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하면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찾아서 네. 뭐 행복한 길을 벌써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입학할 때는 거의 백지 상태였다가 점점 성공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성취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색다른 실패가 우리한테
저 아이들한테 이전과 다른 실력을 쌓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쭉 로드맵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여러 가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오늘날 저렇게 훌륭한 성취감을 맛보는 게임 업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외에도 우리 공교육에 정말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수많은 외국어들 중에서 이 학교, 오로지 이 학교를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와, 저게 글자인 거죠? Assalamualaikum. ناخذ طالبات في الصف الثاني في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في ثانوية أرسل للغة الأجنبية. والآن سنقدم لكم فصل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살라말리쿰 요 정도 알거든요,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정은입니다. 네옴시티. 예, 핫한 도시죠. 빈살만. 이분이지 않습니까? بمدة مشي أقصاها 5 دقائق. 미래 투자회의에서 빈살만 왕세자께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였고 고대 그리스어에서 세로이라는 그 네오라는 부사랑 무스탄도벨론이라는 그 아랍어로 미래라는 뜻하거든요. 여기가 그 네옴시티가 위치하게 된 부분이에요. 아랍도 학생들은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제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PPT에 나오는 듯이 살짝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던 저희 반 학생들과의 생각과는 좀 많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콘셉트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비관론자보다는 공상가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 삶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조사해 와서 저렇게 서로 배우는 건가 봐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아랍어과입니다. 고등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저희가 유일하고 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한번 아랍어를 배우겠다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아랍어과가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울산 외고의 아랍어과가 왜 개설된 걸까요? 독특한 과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진로와 학문적인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꼭 아랍어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원어민 선생님이십니까? 그러신가 봐요. 이야, 저분 어떻게 모셔왔을까요? 아랍인들이 손님이 찾아올 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문화라고 그러죠? 그렇지, 환대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랍인들은요, 이 환대 문화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팀 티칭이네요. 글자는 진짜 어렵다, 근데. 이마라티? 우리 마문안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그 글자가 그죠? 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건물 맞아. 그림 같아, 그죠? 네. 이마라 같은 의미죠? 띄어쓰기를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랍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자막 깔아주면서 틀리는 경우도 엉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저희 일단은 울산외고 외국어 수업은 거의 대부분이 팀티칭 수업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한국인 교사 같은 경우는 독해나 쓰기,
또는 읽기 같은 수업을 주로 앞에 나가서 진행을 하고 원어민 교사는 이제 보조교사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화 같은 부분은 회화나 듣기는 원어민 교사가 지원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이제 한국인 교사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ماما أنا ساكنة أنا أسكن في 울산 거주 جيد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 쓰는 것도 작년에 처음 알았고 그리고 아랍어가 그렇게 생긴 것도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다른 유럽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랍어는 아예 모양이 다르잖아요. 아직 초심자라서 막 깊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정말 문법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알파벳이 아니니까. 네. 더빙하네, 더빙. 이런 거 재밌죠? 재밌겠어요. 아랍어 더빙 프로젝트예요. 하나의 그 영상을 선택해서 선정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별로 이제 배역을 정해서 이제 정말 이제 산출물을 내는 그런 수업입니다. 연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발연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3조부터 볼게요. 결과물을 보내요. 잘하는데? حسنا لا تتأخري سأعود هلا 잘하네요. 아빠가 변성기가 아직 안 지나신 것 같은데요. التي وعدتني بها نعم صحيح لقد نسيتها 네, 이렇게 하면 재밌죠. 자기 목소리 들어보고. 네. 마다 유저들끼리 다 필요해. 나am ya abi, 사크를 줬다니 와크티지 알지? 말이 많이 뒤졌디. 진짜 너무 잘했고요. 시은이가 너무 할머니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또 저희 조는 발음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잘 성과가 나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أنا طبعا يعني فخورة بكم فكان تقدما ملحوظا جدا ويعني استمتعت جدا بقراءتكم وكذلك بتمثيلكم فمشاعركم كانت جميلة جدا وأتمنى لكم دائما كل التوفيق. نعم. 사실 아랍어 글자 자체가 너무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 언어를 공부할까? 그래서 그런 면이 정말 그 시간을 즐기는 듯해서 저는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단지 언어적으로 그냥 공부로서 학습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랍어가 UN 6대 공용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예. UN이 정한 6개 공용어. 그렇죠. 몇 개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영어, 네.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아니에요? 일본어 아니에요. 자, 일본어 빼고 중국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프랑스. 네, 프로.
그리고 아랍어. 아랍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아랍 문화, 아랍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던 것이 네.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들이 있는 게 그래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알코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코올 어느 나라 말이겠습니까? 아랍어거든요. 알코올이 아랍어예요? 알코올입니다. 알이 관사입니다. 알라. 그런 거 그 알입니다. 그 알. 네. 알라 자질할 때 그 알. 알이고 콜이 무슨 즙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이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뭐 사람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성이 몸이 되면 안 되고 알칼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알칼리 아랍어입니다.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이 울산 외고가 유일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럼 지원하려고 좀 몰리겠어요. 전국에서 몰린대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앞서 본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이렇게 전문화된 특화된 거를 배운다면 그게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학생들도 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일찍 내가 어떤 언어 문화권에 이렇게 익숙해지는지 좋아하는지 호기심이 생기는지를 찾아서 저렇게 울산 외국어처럼 가르치는 학교가 좀 더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언어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어요. 네. 그런 게 생겨야 영어 사교육. 네. 요즘은 중국어도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영어가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통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공교육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울산 외고의 아랍어과 학생들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학교가 되게 예뻐요. 뭔가 한참 토론 중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일부 다처제 이거 해설하면 내가 말할게. 그럼 일단 중동에 대한 편견 뭐가 있을까? 일단 편견. 일부 다처제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OX하고 중동과 아랍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OX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피아라는 우리가 생각보다 중동 아랍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랍어과에 진학을 하고 싶고 그에 관련된 그 직종을 가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랍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아랍에 대한 이슈나 사람들이 아랍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편견이 과연 비아랍어과 애들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계기로 오늘 설문조사를 활동으로 삼고 그리고 또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자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얘한테 너 2개 다 같이 재밌겠네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설문조사 좀 해도 될까? 다른 과 애들 있는 곳에 가는 거군요. 중동에 대한 많은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 이 설문조사를 진행할게. 중동과 아랍은 같은 개념이다.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아니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라고? 약간 문제 속에 답이 있긴 한데 저는 오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만 해도 중동이지만 아랍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답은 X야. 왜냐면은 중동은 살짝 지리적 개념이고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 그런 국가들을 대부분 아랍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란이랑 튀르키예, 이스라엘은 아랍어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아랍어를 쓰지 않는 비아랍 국가지만 중동에 포함이 돼 있어. 하얀색 옷을 입고 여기다가 검은색 링을 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바로 칸두라라는 흰색 옷이고 통역사 또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언어는 그 연결고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를 잘 구사함으로써 그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언어 때문이라 생각해요. 해나가 아랍권에서 온 거군요. 이거 토마토를 왜? 아랍 음식을 만들 건가? 글쎄, 뭐 만드는 거죠?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 한국인 선생님께서 샤와르마라는 음식을 알려주셔가지고 처음 알게 되고 이번에 처음 만들어보게 됐어요. 나 근데 양파가 너무 아랍 음식 궁금하다. 아랍 음식이 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저기다가 싸서 먹는 싸서 여기다가 그죠? 야 맛있겠다. 이거 저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타코? 때문에 김밥 싸듯이 하면 그쵸. 이거 맛있죠 이거 뭐. 아 대충 하자. 아이고 좋아하시겠네. 누가 오시나? 일단 글로벌 인재, 그런 외국어 인재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문화체험에 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에 대한 문화도 소개하지만 다른 전공의 문화도 체험하면서 그런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 그것도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하셨군요. 자, 드디어 행사 시작.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랍과 관련한 유적지가 아닌 것은 초록색이 의미하는 초록색이 의미하는 거? 어렵다. 아, 모르겠다 이거. F까지 있으면 어떻게 말해? 자유. 평화. 독립. 천국. 이게 해나인가요? 식사할 수 있어. 아니면 아랍어로. 아름다워. 아름답다. 무슨 맛있어요? 맛있죠? 되게 아랍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전혀 몰랐고 퀴즈를 몇 개 했었는데 퀴즈도 모르는 게 많아서 이번에 알아가는 게 많다고. 하나, 둘, 셋. 정말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배우는 거고 그렇죠. 그 나라의 또 가치관도 배우는 거고 그 나라를 들여다보는 창을 하나 좀 가지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좀 해야 되는 게 언어 교육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적인 경제적인 연결고리도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와닿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한국의 경제, 경기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정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같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쓰이는지에 따라서 맥락의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와 관련된 맥락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의 사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맥락적 사유. 언어와 사용되는 맥락을 같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런 언어를 저때 저렇게 썼을 때는 저런 생각을 갖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 같이 배우는 게 저는 언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곳의 고등학교를 둘러보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리고 또 여기 아랍어 외국어 고등학교 아랍어과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공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을 익히는 것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사교육이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인데 공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서 어떤 대척점으로만 자꾸 간다. 애들한테 뭘 자꾸 더 가르치지 말자.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사교육 수요가 많을까? 공교육에서 뭘 더해주면 좋을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거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저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비록 정말 진정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쭉 보면 저런 학교들은 우리 아이들을 색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강점을 더 드러내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을 드러내면 그냥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는데 아마 우리가 오늘 본 학교들이 전부 다 그런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와주는 그런 학교 교육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교육학자로서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양대에서 훌륭한 교육공학자를 얻으셨지만 우리나라 힙합계에는 훌륭한 래퍼 한 명 잃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누구 래퍼 누구요? 아니 뭐 우리 유영만 선생님 래퍼 안 했으면 이거 아까 라임을 또 잘 맞추셔서 프로듀서로 색다르게 남다르게 이거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죠. 고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 군데로만 뛰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거기서 피 튀기는 싸움 속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다양한 곳으로 튀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 온리원.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다은 씨도 뭐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모습들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뭐 어디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뭔가 좀 남다르게 뭔가 변별력이 좀 있었으면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교육에서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공교육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기대하면서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목을 직접 신청하고 제가 다 시간표를 딴다는 저희는 나만의 시간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변하는 실험이에요. 내가 밑에다가 손을 그어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활동들 하면서 제 진로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5개를 직접적으로 저는 무조건 여기로 올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다시 올 것 같아요. True love.